안녕하세요, 문장입니다형 구독자 여러분. 2부를 맡은 임구경입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제 옆에는 양한다 시인과 김남수 소설가가 자리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이상문학상 이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어떤 문제들이 공론화되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좀 읽어볼게요. 1월 초 이상문학상 수상 후보자에게 선정된 한 작가분께서 SNS를 통해 출판사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불합리한 조건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은 수상을 받아들일 경우 수상 후보작이 된 작품의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양도뿐만 아니라 수상 작품을 개인 작품집의 표제작으로 쓸 수도 없고 다른 단행본에도 수록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함께 이야기되었습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은 단순히 책을 출판할 권리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복제권, 2차 저작물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과정을 충실하게 밟지 않고 관행이란 이름으로 작가에게 수상 여부를 독촉하거나 논의가 부족한 불합리한 계획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출판사에서는 저작권 조항은 대상에게만 요구했던 것인데 직원의 실수로 우수상에도 추가됐다고 해명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아무리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작가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저작권을 양도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임이 분명하고 후에 계약서 또한 일관성을 가지고 작가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작가가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계약서가 달리 전달된다는 점 또한 이야기가 되면서 문제의 골이 좀 더 심화됐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 한 작가분은 활동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수상 후보로 언급되었던 다른 작가분들 또한 수상을 반려했습니다. 이를 함께 지켜봐 주셨던 많은 작가분들께서도 함께 연대를 해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2월 3일 출판사 측에서는 다시 한번 자사의 SNS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출판사 측의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서는 수상자와의 계약 합의 사항에 따라 전면 시정할 것이며 대상에 대한 저작권 양도에 관련한 사항을 저작권 3년 양도에서 출판권 1년 설정으로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년간 수상 안내 및 합의서의 전달 과정에서 통일된 형식으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지는 않은 듯한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계약서를 통해 수익을 거두었던 출판사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해명인지, 수상자에게 일관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에 편집부 직원이 대거 퇴직하여 1년에 대한 수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문장과 이런 내용이 나란히 두는 것은 오히려 이 일을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주체를 좀 모호하게 흐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출판사 측에서 문제가 된 조항들에 대해서 전면 시정을 약속한 만큼 이러한 조항이 사라지고 부당한 처우가 개선되어 작가분들이 자신의 작품을 아무런 가책 없이 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를 접했을 때 들었던 생각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가족 오락관 상을 반려를 한다거나 업무 거부 사태 해시태그를 걸고 운동을 하는 게 글 쓰는 사람들이 문학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아이러니하게 사랑해서 하는 말 때문에 자기가 그걸 못하게 될 수 있는, 특히 신인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보이지 않는 피상적으로 말하는 음란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래서 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목소리를 꾸준히 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놀라면서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신인 작가들한테는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연대 속에서 목소리가 좀 더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상을 반려한다는 거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셨던 작가님들을 정말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였으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고, 막상 직면하면 사실 고민할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여의치 않고, 사실 어떤 상이라는 것도 독자들한테 많이 읽힐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걸 반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상문학상이라는 어떤 이 상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학상이지만은 문학을 향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위뿐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굉장히 신뢰하던 큰 상인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출판사에 대한 어떤 소비도 거부하겠다, 혹은 작업도 같이 하지 않겠다는 독자분들, 작가분들 뭐 그런 구분이 아니더라도 해시태그로 연대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목소리가 해당 출판사에 얼마나 가닿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큰 흐름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위로받고 힘을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책을 또 내시기도 했고 조국점에서 책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계약서를 다 읽어보시고 다 이해하고 사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인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잘 안 보죠. 거의 계약금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기한을 보고 그다음에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작가가 생각하는 거는 원고를 넘기고 출판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인쇄를 받고 이런 간단한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작가가 그 사인을 할 때 책임을 지는 거는 그냥 좋은 글을 써서 출판을 하자, 책을 내보내자,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을 먹지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고 저도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그냥 그런 어떤 기회가 온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사인을 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내가 무슨 책임을 질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문학을 좋아하고 나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부당한 뭔가가 생길까? 라는 이제 뭔가 의심 없이 그냥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계약을 하고 좋은 글을 써야지에 대한 다짐만 있고 계약서를 보지 않죠. 사실은 잘 안 보고 계약서를 만약에 꼼꼼하게 봤더라도 거기서 뭔가 부당한 조항이 있어도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정말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들 그래 왔었잖아. 그렇게 해서 책이 많이 나왔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니까 특히나 이제 기회 없는 신인들은 이 계약이라는 게 사실 너무 흔하지 않은 기회고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하겠어요? 그냥 일단 오케이 좋지 막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저도 상세히 살펴보진 않는 편이었고요. 계약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 출판사를 보고한다고 해야 되나? 출판사에서 어떤 책들이 나왔고 어떤 작가들이 뭐 책을 냈고 그 출판사에 뭐 편집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냥 저 혼자만의 믿음 같은 걸로 계약서를 보지 않고 사인했던 것 같아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을 발견했어도 저도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을 할 수 없음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 자체가 작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계속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계약을 했을 때는 상세히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뭐 이런 부분인데 출판사에 이거를 위임할 거면 사인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셔서 그걸 이제 다 들으면서 사인을 했었는데 지금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모든 출판사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체제 국가에서 계약서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어떤 태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문제와 다르게 저희는 출판이나 문학에 대한 어쩌면 순진한 어떤 신뢰감이 있었던 것 같고 실은 그런 신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런 방편이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들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하게 되는데요. 향후 이런 어떤 온당하지 못한 시스템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마주할 수도 있을 텐데 방지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바랄 점이라던가 바뀌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진짜 제일 구차해지는 때가 내가 진짜 열심히 썼는데 물론 좋든 안 좋든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진짜 열심히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구걸하듯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또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기다리다가 어렵사리 메일을 보내면 왜 내가 그래야 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원고료 지급일을 꼭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술은 절대 가난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본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더 좋은 퀄리티의 좋은 작품이 나오기 마련이고 정말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약속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약속을 할 때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은 약속을 한쪽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뭐 이번엔 안 될 것 같고 언제 약속 드리겠습니다라던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행이란 이름으로 어떤 지속되어 왔던 분위기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서로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됐대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의 어떤 운영 방식에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